나이가 들면 필요한 건 자식도 남편도 아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엔 왠지 모르게 서운하고 씁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이 말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 몸 돌볼 시간 없이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과연 누가 내 곁을 지켜줄까요? 70대 어르신들 모임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 자랑보다는 자식 걱정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들 바빠서 나 하나 챙길 여유가 없어. 이 말 속에는 서운함과 함께 체념이 묻어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 남성은 79세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7년 이상을 혼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함께 늙는다는 말, 어쩌면 희망사항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시간이 훨씬 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냉정합니다. 내가 믿었던 자식도 평생을 함께한 남편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2024년 노년층 생활실태 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70% 이상이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걸 부모도 자식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한 어르신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단순한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늙어서 필요한 건 자식도 남편도 아닌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으려면 반드시 건강이 따라줘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87세 정령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오릅니다. 이 습관은 63세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했지만 꾸준히 걷는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줄고 병원 가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젠 걷지 않으면 몸이 더 불편해요. 하루라도 안 움직이면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사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까운 슈퍼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20분, 일주일에 3번. 이 작은 노력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서울이대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운동을 시작한 노인도 10년간 꾸준히 하면 사망률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의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고요. 건강하면 달라지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의료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70대 이상 고령자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1인당 약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그 비용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면 그 돈으로 친구들과 맛있는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묵히고 약봉투에 내 인생이 갇히게 되지만 건강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 먹고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걷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진다면 수영이나 수중 걷기처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부터 해보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체육센터에는 무료 수중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비용 걱정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끼리 함께 운동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3번, 비슷한 시간에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하면 허전해질 겁니다. 그날의 에너지도 달라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근력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매년 1%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혹시 넘어졌을 때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번씩 해보세요. 무릎이 약한 분들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물을 채운 페트병을 들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어깨 근육이 살아납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무료 근력 운동 수업도 많이 열립니다. 생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하면 운동이 놀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방에 사는 73세 남창수 어르신은 5년 전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약해져 외출도 힘들었지만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스트레칭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자전거를 30분씩 탑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밝아지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든든해요. 창수 어르신은 그렇게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롭고 무기력하다는 감정은 대부분 가만히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 천천히 시작하세요. 그리고 꼭 기록을 남겨보세요. 오늘 몇 분 걸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메모만 해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스스로가 대견해지고 자신을 칭찬하게 됩니다. 운동은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습관입니다. 약을 줄이고 병원을 피하고 자식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힘. 바로 그 시작이 걷기 한 걸음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 한 번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쌓이면 결국 10년 뒤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 몸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이 노후의 첫 번째 버팀목이라면 두 번째는 마음을 지탱해줄 친구입니다. 몸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외로움은 사람으로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그 공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집니다. 70대 초반의 송영자 어르신은 남편이 떠난 뒤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말수도 줄고 식사도 대충 때우고 밤에는 혼잣말을 하다 잠드는 날이 많아졌죠. 병원에서는 우울증 초기 증세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복지관에 한번 나가 보자고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따라갔고 거기서 동갑내기 두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모여 함께 식사하고 산책도 합니다. 가끔은 근처 사찰이나 온천도 다녀옵니다. 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인 줄 몰랐어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58% 낮고 인지기능 저하도 40% 이상 느리다고 합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신건강에 가장 강력한 예방책인 셈입니다. 친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래 교실, 탁구, 댄스, 그림, 서예, 심지어 스마트폰 배우기까지 같은 수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도 트이고 밥도 같이 먹게 되고 그렇게 친구가 생깁니다. 만약 사람이 많은 곳이 부담스럽다면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부터 건네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동창회, 종교 모임, 작은 봉사 활동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만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만 열면 누구나 가능한 관계입니다. 혼자 살아도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플 때 안부 전화를 해줄 사람, 생일에 같이 밥 한 끼 먹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를 친구가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풍경이 있습니다. 78세부터 85세까지 6명의 할머니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자식들은 있지만 서로 외롭지 않기 위해 의기투합하여 10년 넘게 공동생활을 이어오고 있죠. 아침에는 돌아가며 밥을 짓고, 낮에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다 같이 TV를 봅니다. 누가 아프면 함께 병원에 가고, 심심할 때는 손잡고 산책을 나섭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도 좋아해요. 우리가 서로 잘 챙기니까 안심된대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면 이렇게 친구와 함께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한 집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동네에 살면서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자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친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보세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음악, 운동, 미술, 요리, 컴퓨터 교실까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취미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등산, 사진, 독서 같은 소모임은 지역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도 좋은 기회입니다. 급식소나 도서관 정리, 또는 마을 행사, 자원봉사 등은 의미 있는 활동과 사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큰 보람이 됩니다. 네 번째, 종교나 동창 모임도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미 공통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다시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용기입니다. 인사 한마디, 눈을 마주치며 웃는 얼굴, 그 작은 행동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식이 줄 수 없는 따뜻함을 친구가 채워줍니다.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은 친구와 함께 있는 순간이라는 말. 이제는 실감 나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세 번째 버팀목은 바로 돈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그 모든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82세 김순덕 어르신은 5년 전부터 새벽 청소 일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을 쓸고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일이죠. 한 달 수입은 60만 원 남짓입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그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라 그런지 마음이 편해요. 아프면 병원도 내 돈으로 가고 사고 싶은 책도 살 수 있고 자식 눈치 안 보니 자유롭죠. 사실 노년의 경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그 자유를 지키는 수단이 바로 돈입니다. 매달 통장에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고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2024년 기준 은퇴 후 부부 2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월 280만 원입니다. 그에 반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1인당 약 65만 원 정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합쳐서 130만 원 수준이죠.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60대에는 아직 체력이 남아있으니 가능한 한 일하면서 버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 주차 안내, 음식점 보조, 마트 시식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부터 찾아보세요. 요즘은 시니어 채용 정보도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해도 월 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70대부터는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60만 원을 받을 것을 70세로 늦추면 8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주택연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평생 내 집에 살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수입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요금은 시니어 요금제로 바꾸면 월 2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보험료도 점검해 보세요. 보장보다 보험료만 높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유지비도 만만치 않죠. 70대 중반 이후에는 차를 처분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보험료, 기름값, 정비까지 생각하면 월 3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작은 돈도 모이면 큰 안정감이 됩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 그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출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한 점검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6세 박남순 어르신은 한 달 고정 수입이 연금 포함 약 11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빠듯하게 느껴졌지만 지출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것은 통신 요금이었습니다. 기존에는 6만 원 넘게 나갔지만 시니어 요금제로 바꾸고 나니 2만 5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중반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보험료만 높고 실효성은 떨어졌습니다. 과감히 해지하고 실생활에 맞는 저렴한 보장성 보험으로 변경했습니다. 자동차도 처분했습니다. 운전할 일이 많지 않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 유지비만 아까웠던 거죠. 차를 팔고 나니 보험료, 주유비, 정비까지 월 4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는 복지관 강좌도 듣고 친구들과 외식도 하며 훨씬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나가던 돈을 내 삶을 즐기는 데 쓰니까 훨씬 기분이 좋아요. 생활이 더 가볍고 마음이 덜 조급해요. 노후에 필요한 것은 큰 수입이 아닙니다. 적당한 수입과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내 돈으로 병원 가고, 친구 만나고, 책 한 권 사보는 그 자유가 노년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집수리, 장례 준비 같은 일이 닥쳤을 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비상자금이 필요합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따로 떼어 비상용 통장에 넣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1년에 60만 원, 2년에 120만 원. 작아 보여도 위기 상황에서는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관계의 독립이고 감정의 여유이며 삶의 안정입니다. 내가 벌고, 내가 쓰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손 벌릴 필요가 없으니 눈치 볼 이유도 사라지고 거리가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요즘은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9세 윤선자 어르신은 5년 전부터 혼자 삽니다. 그전에는 큰딸 가족과 함께 살았죠. 손주를 봐주느라 하루 종일 붙들려 있었고 식사 준비, 빨래, 청소까지 도맡아 하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쳤습니다. 딸 부부도 바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일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윤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나오기로 한 겁니다. 지금은 아침에 여유 있게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제야 나답게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이랑도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됐고 대화도 편해졌어요. 2024년 한국서치의 세대별 가족관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1%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은 38%에 불과했죠. 그만큼 인식이 바뀐 겁니다. 함께 살면서 생기는 갈등, 생활 방식의 차이, 육아와 집안일 분담 문제 등이 스트레스를 키운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산다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따로 산다고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요즘식 효도입니다. 자주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하고 특별한 날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더 오래가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세요. 내 기대가 너무 크지는 않았는지,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사느라 벅찬 건 아닌지, 그런 이해가 쌓이면 마음이 덜 상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요즘 현명한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자식과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듯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이라도 노년에는 나를 오롯이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누구 뒤치다꺼리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74세 이정희 어르신은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스스로 정하고 끼니도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챙기고 늦은 밤까지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는 생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는 그 시간이 어느 순간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재혼을 원하지 않는 노년 여성 비율은 80%를 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편하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돌보고 싶다는 바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욕구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뭘 먹을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내가 주인인 삶, 그게 노년의 진짜 행복 아닐까요? 물론 혼자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릅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내가 혼자서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자식도 남편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 이 말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쓰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이 채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응원이 됩니다. 또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노년을 밝힙니다.